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식의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주식의 왕도 돼야 되고요. 수익의 왕도 되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계좌가 두둑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계좌가 왕이 될 수 있도록 머니왕 놓치지 말고 이 시간 90분 찐하게 달려볼 테니까요.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일단 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금요일장, 종가상으로는 플러스권 마감이 됐습니다. 그랬던 상황들 속에서 하지만 코스피는 좀 어지러웠던 부분들이 보였기도 했었는데요. 관련해서 여러분 체크해 볼 부분도 많아 보입니다. 일단은 다음 주 중에는 사실 시간 외 쪽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제 시간 외에서 흐름이 나왔던 것들이 보통 가구와 그리고 건자재 쪽 위주로 시세가 좀 분출이 됐습니다. 순위를 살짝 살펴보면 한국가구, 오하임 INT, 덕신하우징, NX와 같은 종목들 시간에서 거의 대부분 상한가 안착한 흐름들이 포착이 되기도 했었어서 관련해서 시세가 좀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체크를 해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목들이야 얘기하자면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빠르게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서 여러분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노란톡도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방송도 열려져 있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종목이잖아요. 과연 내 종목을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까? 지금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어렵다면 전화 문자 활짝 열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전화 문자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연락 주십시오. 01786-1022번, 01786-1023번 두 대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문자로도 가능하죠.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역시나 저희가 해결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자, 이어서 노란톡 또한 열려져 있죠.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0988번으로 우리 위원님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그 링크 안내 도와드릴게요. 만약에 문자 보내는 것이 좀 번거롭다 한다면 이쪽에 QR코드도 열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휴대폰 열고 카메라 킨 다음에 쫙 스캔해주세요. 그 링크 바로 연결되실 겁니다. 자, 무료 방송 또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인베스터 임강빈 위원의 주제를 보니까 미인 계좌를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주식 수익률보다 부동산 수익률이 더 높다라는 통상적으로 하는 말이 있잖아요. 부동산급 주식으로 미인 계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니까 너무 궁금해집니다. 이 방송 잘 참여해 보시고요. 잠시 후에 펼쳐질 임강빈 위원의 무료 방송까지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셔서 미인 계좌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임강빈 위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인베스터 임강빈 위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인사드릴게요. 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비가 어제부터 많이 왔는데요. 제주도는 태풍급의 돌풍이 불었다고 500mm가 넘게 비가 왔다고 합니다. 혹시나 비 피해 없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남부지방에 그렇게 비가 많이 왔다고 하네요. 서울 쪽, 경기 쪽도 비가 왔는데 그렇게 바람은 많이 불진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비가 오고 나서 온도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제 기온이 풀리면서 꽃이 필 것 같아요. 벚꽃도 피고 하면은 4월달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월달, 2월달, 3월달 이렇게 지나가면서 오늘은 마지막 3월달의 토요일이네요. 여러분들은 1분기 어떠셨습니까? 네, 저는 평소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몸 쓰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가 않아요. 제가 항상 힘쓰는 일, 그 다음에 몸으로 뭔가 하는 일 있으면 싹 빠지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 생각을 어릴 때부터 많이 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개인적으로는 참 많았었어요. 제가 화선 앵커님께 네. 질문 한 좋아요. 가지 드려도 될까요? 화선 앵커님은 일하시는 거 좋으신가요? 사장님이 보고 있으니까 네. 우리 그 삶을 살아가려면 네. 일단 일을 안 할 수는 없죠. 네, 정말 태어날 때부터 돈이 많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돈을 다 많이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이런 고민을 안 하고 살 수 있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생각들을 참 개인적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일하는 방법이 다양한 방법이 있죠. 내 몸을 쓰는 방법도 있고 또 머리를 쓰는 방법이 있고 기술을 쓰는 방법이 있고 사람을 부리는 방법이 있고 또 일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네, 첨단의 일을 하는 방법은 바로 돈으로 일을 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일하지 않고 돈을 일을 시키는 것이죠. 제가요, 어제는 시계 매장에 다녀왔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시계를 좋아해서 다양한 시계 매장에 이렇게 가는데 사고 싶은 물건을 보러 가기도 하지만 가서 그냥 물건을 보고 꿈을 꾸기 위해서 간대요. 어제는 국제 시계 회사라고 하는 그 시계 회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갔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시계 가격이 엄청 고가의 시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매장 직원분에게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 와서 이 정도 가격대 시계를 사시는 분들은 보통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던가요? 라는 질문을 드렸었을 때 그분이 하시는 말이 보통 주식을 하시거나 아니면 비트코인을 하시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하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투자네요. 네, 맞습니다. 다 투자를 한다라는 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엔 첨단으로 일할 수 있는 투자만큼 부가가치가 높은 게 없죠. 네, 우리가 현실적으로 회사를 다니게 되면 그 월급 모두 다 만족스럽진 않을 겁니다. 원래 사회란 게 그렇습니다. 저도 회사를 다녔었고요. 회사를 다니면서 그런 생각 했습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사장님은 저렇게 많이 가지고 가는 것 같은데 왜 같은 일을 하는데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라는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리고 회사를 나오게 됐습니다. 물론 사장님이 많이 벌어가신 이유는 사장님께서 모든 회사에 처음부터 끝까지 경영에 책임을 지시고 리스크를 다 안고 가기 때문이죠. 그 리스크만큼 우리는 자본을 얻는 것이고요. 우리가 뭔가 하기 위해선 결국에는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끝까지 성공하기가 참 어려워요. 성공의 비법은 뭐냐? 일단 강한 의지가 있어야겠죠. 그 강한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그 마음을 밀어붙여야 되는데 사람들은 보통 이 포기할 상황이 아닌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게 되면 그냥 나와버립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주식을 가지고 가시는데 좋은 주식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대박 주식이 있습니다. 주식을 가지고 갈 때 왜 불안합니까?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팔고 나서 지금 1년, 2년 있다가 엄청나게 올라간 종목들 한두 개쯤은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 주식이 거기까지 갈 줄 알았다면 그때 팔았을까요? 아니요. 온갖 집에 대출 다 받아가지고 그 주식을 올인을 하셨겠죠. 또 월급 받는 대로 그 주식을 다 투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불안한가? 몰라서 그래요. 네, 정말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 투자만큼은 10대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살아가는 이상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제가 올바른 투자의 방법이 무엇인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언제나 방송에 나와서 올바른 투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그런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결국엔 돈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돈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이 투자를 바라보는 그 여러분의 시야를 더 확장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일환으로 오늘도 공부를 좀 해보고 시장을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네. 우리 이 시간이 인베스터 인강빈의 인베스팅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투자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 잘 설명을 부탁드리겠고 이번 주 체크 포인트가 있다면 뭐라고 보십니까? 시장이 변했어요. 요즘에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안 가요. 네. 또 네이버 카카오가 꺾였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참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런 네. 기업들이 주식이 이렇게 꺾이고 미국 시장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애플 같은 이런 기술주들이 꺾이고 있고
이 팡이라고 했었을 때 네. 옛날에 팡이라고 하면은 우리 페이스북. 페이스북, 네, 애플, 그다음에 넷플릭스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 다 떠올렸었을 텐데요. 다 기술주지 않습니까? 변했습니다. 새로운 팡이 나타났어요. 뭐 곡물 비료, 그다음에 사료, 그다음에 에너지, 천연가스, 그다음에 금 이런 것들로 이 팡의 이름이 변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종목들인데 자, 이 안에서 대형주들이 최근에 못 가요. 그리고 지수도 우리나라는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이 전 세계 바뀌는 패러다임에 우리도 변하기 위해서 지금 속도 조절을 한다라고 보고 있고 그 안에서 개별 이슈 있는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죠. 뭐 일동제약 같은 종목들이 다시 신고가를 갖고 또 로봇 관련주들도 움직이는데 다 테마주입니다. 자, 일동제약이 어제 또 상한가를 갔는데요.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 일단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큰 부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셀트리온도 최근에 주시장에서 못 가죠. 네, 아직까지 뭐 셀트리온이나 바이오 같은 종목들을 가지고 계시면서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네, 시장의 패러다임을 못 읽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동제약 2만 원대부터 임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바이오는 언제 사야 되냐? 네, 처음에 뭔가 임상 얘기가 나왔을 때 사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이 이미 다 반영이 됐어요. 제가 이 종목 5만 원에서 7만 원까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요 절대 살 구간이 아닙니다. 보통 이런 주식들을 임상 성공한다라고 하면서 주린이 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또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주 위험합니다. 여기서 사시면요 앞으로 2, 3년은 고생하십니다. 보유자의 영역이고 자 이런 종목들 물론 신고가고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더 갈 수 있지만 네, 고가권에서 상한가는 최고가를 알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경계할 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SP 시스템즈죠. SP 시스템즈 제가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강조드렸던 종목인데 로봇입니다. 로봇. 현대기아 자동차 우리 TV를 보게 되면 로봇이 모든 일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SP 시스템즈입니다. 우리 대기업들이 다 로봇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현대기아차 하면은 SP 시스템즈, 삼성 하면은 에브리봇, 그리고 LG 하면 로보스타 같은 기업들 있죠. 다 대기업들 이슈가 나올 때 잘 움직이는 기업들이 있어요. 자, 근데 제가 SP 시스템즈, 네, TV 방송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이고 특히나 로봇 관련주로서 중장기 종목으로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 종목이 3월 24일 날 다시 한 번 더 올라갔고 3월 25일 거래가 최대치로 터지면서 신고가 영역으로 갔죠. 자, 이 자리는 또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자, 이 종목은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되냐? 완전히 레벨업을 한 거예요. 12,000원 밑으로는요, 차트를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가 다시 시작한 지점이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 관점으로 저는 충분히 2만 원대까지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 종목은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비중을 들어가지 마시고 내 계좌에 담았을 때 내가 신경 쓰지 않을 수준으로만 여러분들 가지고 가신다면 충분히 여기서 부동산급의 투자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 그렇다면 확실히, 화제가 됐던 종목이 사실 일동제약이었는데, 그렇네요. 사실 테마성 의미가 조금 더 짙었다라는 부분까지 저희가 좀 얘기가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 네. 그러면 로봇주가 어제도 시세가 좀 강하게 나왔어요. 네. 그럼 계속해서 좀 지켜보는 건 어때요? 로봇주는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계속 트레이딩. 지켜봐야겠죠. 네. 네. 차기 정부가 출범을 5월 달에 하죠. 이 5월 달에 출범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5월 달 출범하기 전까지 3월 달, 4월 달은 주식시장이 뭐 V자 반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가기 힘듭니다. 1월 달, 2월 달에 매물이 많죠. 네, 그런 부분들을 소화를 하는 기간이 4월 달까지 진행이 될 것이고 예전처럼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5월 달 하필 이때가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새 정부의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4월 달까지 또 4월 달까지는 대형주가 시가총액이 아주 높은 종목들이 탄력적으로 움직이기는 좀 힘들 것으로 보기 때문에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꾸준히 로봇 관련주도 보시고 또 이외 차기 정부의 테마주들 뭐 부동산도 가고 원전도 가고 이런 것도 여러분들 이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것들은요 그냥 매매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매매를 하실 때 제가 참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매도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팔고 나니까 종목이 10% 20%씩 더 올라가더라. 내가 팔고 나니까 주가가 더 올라가더라 이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또 내가 손절하니까 그때부터 거짓말처럼 올라가더라 이러시는 분들이 계신데 원래 그 종목들은 그래요. 그 종목을 밸류에이션을 산정할 수 있습니까? 그 종목을 가지고 기술적 분석을 한다고요? 의미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어차피 그 종목들은 탐욕의 영역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욕심을 가지고 샀다 팔았다 하는데 그걸 어디까지 갈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분석의 의미가 없어요. 그걸 분석한다는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냈다라고 한다면, 최소 2자리 이상 수익을 냈다라고 한다면요, 추가적으로 내가 팔고 10%더 갔다 해서 그거 아쉬워하실 거 없어요. 어차피 내일도 그런 종목이 또 나타납니다. 이 탐욕의 영역에 있는 것과 그리고 진정 가치를 분석할 수 있는 종목들이 따로 있다는 것들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고, 탐욕의 영역에서 투게이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내가 팔고 더 올라간 것에 이렇게 아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로봇주는 바라보는 것으로 하고 특징주 위주로 해서 매매 기술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잘 정리를 해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돈이 일하게 할 준비 되셨을까요? 자,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보유 종목으로는 내가 너무 힘들게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전화 문자 주십시오. 여러분의 고민 해결하러 떠나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01786-1022번, 01786-1023번 전화 가능합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하실 수 있으세요.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역시나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좋은 토요일 아침이에요. 네. 자, 시청자님 우리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SDN. SDN. 최근 흐름 나오고 있는데 매수가가 어느 정도? 매수가가 2,220원에 100%예요. 2,220원. 네. 100%요? 어제 2,500원에 걸어놨다가 안 가더라고요. 와, 목표가를, 그러니까 익절가를 2,500원으로 걸어놨는데 2,500원까지 아직 안 갔더라. 네, 시청자님 그러면 최근 구간에서 진입하신 거 맞죠? 네, 최근에. 예. 어쨌든 현재 구간은 굉장히 기분 좋은 계좌에서 빨간색이 보여지는 구간인데 목표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맞으실까요? 네네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도와줘요 머니왕이라고 혹시 외쳐주시겠어요? 도와줘요, 원유왕. 네, 도와주세요. 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SDN 매수하셨다 하셨는데 SDN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우리 임강민 전문가님도 가끔 말하시고, 네. 또 어제 그젠가 수요일날 또 나인원 전문가님 또 말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매수를 해봤어요. 제가 SDN은 참 좋아하는 종목이죠. T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또 유튜브 채널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뭐 2,000원대 매수를 하시면 참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 여기 보시게 되면요. 제가 제일 첫 번째로 매수하자라고 다시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가격대가 이 자리예요. 1,930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시세를 냈고 제가 이 종목 TV방송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죠. 네, 이 종목은 이 구간대가 박스권으로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고 여기가 돌파되는 봉이 나올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날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은요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음 주에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자리가 이 캔들 하나가 가지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주차입니다. 주차.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주차를 해놓은 것이고요. 네, 이 자리를 딛고 주식이 올라가는 그림이 또 나올 겁니다. 2,500원대 파셔도 괜찮고 아니면 2,600원대 파셔도 괜찮은데 100% 종목을 가지고 가시기 때문에 이 종목이 아무리 높게 올라간들 선생님께서는 끝까지 끌고 가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수익을 원한다면요. 비중을 줄이고 저는 이 종목은 좀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거를 2,500원에 팔렸는지 조금은 이해가 안 되네요. 네, 앞으로 태양광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신재생 신해가 와요. 이 패러다임을 느끼시면요. 이런 종목이 얼마나 보물인지 다시 보이실 겁니다. 이 종목 저는 좀 더 비중을 좀 줄이시고 좀 더 오랫동안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채비를 마련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오, 네. 많은 힌트 되셨을 것 같은데요. 꼭 더 큰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응원 드릴게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전화 주세요. 어제 못 가갖고 끝까지 모시기해서 고민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근데 앞으로 건강님 비전이 너무 전문가님, 좋아서. 예, 예. 방송을 많이 듣고 이것만 잘 하고 나면 임강민 전무님한테 회원 가입하려고 그래. 이것만 하고 진짜로. 네. 그러고 하고 좋은 있어요. 성과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응원 드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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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아, 좋은 성과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차고지에 있다가 출발 준비 중이다. 하나의 그렇죠. 캔들에 대한 의미까지 저희가 배워봤습니다. 이어서 문자함 열어볼게요. 문자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흐름들 살펴보니까 굉장히 답답하시다고 부탁합니다라고 하신 분이 있어서 바로 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TJ 미디어인데요. 한때 날렸던 종목이잖아요, 이 종목이. 자, TJ 미디어 6,600원에 담으셨고 비중은 50%입니다. 자, 6,620원이거든요. 근데 답답하다라고 하셨어요. 이 의미가 팔 수 있는 기회 때 못 파셔서 답답했던 건지 싶네요. 아니면 투자자님 생각대로 주식이 안 움직였을 때 아. 답답하죠. 50% 비중이 들어갔으면 네. 아마 좀 단기 매매를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노래방 관련된 종목이고 이 종목이 가지는 상징성은 리오프닝이죠. 네, 그래서 코로나가 풀리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노래방 가서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재밌게 논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는데요. 이 종목을 매매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그냥 차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종목을 함께 했던 구간대는 바로 이런 구간대입니다. 그리고 이런 데서 매도죠. 자, 그리고 이 종목을 여기서 매수하면요.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실 땐 사실 네, 정말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은 딱 여기까지예요. 딱 여기까지입니다. 이 구간대는 우리에게 수익을 주는 구간입니다. 네, 어느 정도 이거는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셔야 되고 또 시황을 좀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시황을 보시게 되면 네.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시세를 그렇게 크게 못 내고 있죠. 자, 이 종목과 같이 움직였던 게 인터파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인터파크라는 종목도 리오프닝 관련주로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3월 초 중순쯤에 매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종목들이 꺾이기 시작하면서 TJ 미디어도 꺾인 것이고 또 참 좋은 여행 같은 종목들도 지금 시세를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답답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장에 테마가 조금 멀죠. 물론 앞으로 한 차례 더 시세는 낼 수는 있겠지만 TJ 미디어는 조금 위험한 자리예요. 이 종목은요. 6,400원이 깨지게 되면 손절하셔야 됩니다. 네, 50% 비중이 들어갔는데 이 종목 만약에 6,400원이 깨지게 되면 네. 정말 고생하실 수도 있어요. 만약 7,000원을 갭상승이 나오면서 주가가 거래가 터지면서 시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날은 정말 운 좋게 매도를 할 수 있겠지만 6,400원의 이 라인이 아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가 깨지는지 깨지지 않는지 이런 거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최근 구간에서 6,400원이 만들었던 가장 저점입니다. 이 구간을 깨버리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그 기준점을 잘 잡고 TJ 미디어는 대응해 보자라고 정리해 볼게요. 노래방이 참 가고 싶어지는 종목 상담이었고요. 이어서 전화가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밝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예, 현대건설이요. 건설주 갖고 계시네요. 매수가 알려주세요. 56,800원이요. 네, 너무 56,800원. 네. 비중은요? 60%요. 60%. 시청자님, 많은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그죠? 네. 언제부터 갖고 계셨던 거예요? 오래됐어요. 작년 여름? 네, 네. 그쵸. 그때 한창 건설주가 네, 핫했어요. 6만 원 막 가고 막 그럴 때. 대형 네, 더 건설주로 간다고. 좀 담으셨군요. 네. 자, 지금 그래도 추세가 다시 방향을 위로 돌리고 있는데 매수가까지 기다려도 괜찮은 부분인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비중은 조금 네, 있으신 편이네요. 요번에 한 5만 1,000원대 팔았어야 되는데, 네, 그리고 다시 물량이 많으니까 좀 재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를 놓쳤네요, 제가.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좋습니다. 기회가 있는지 여부 좀 체크를 해볼게요. 도와줘요, 네. 머니왕이라고 외쳐주시겠어요?
정말 도와주세요. 뭐니. 아, 네, 간절합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너무 부탁드려요. 네네. 아까 여기 밑에서 뭐 팔고 물량을 네. 좀 조절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거 어려워요. 네, 어렵습니다. 만약 현대건설이 내일 당장 20% 급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안다면 오히려 어제 더 샀겠죠. 그리고 현대건설이 내일 월요일 날 이러면 안 되겠지만 5%나 10% 빠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금요일 날 팔았겠죠. 네,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지나갔었던 것에 후회하는 건요, 별로 그렇게 의미 있는 생각은 아니에요. 그러면 내일 모레, 그 다음 주, 한 달 뒤 이 주가도 생각을 하면서 지금 당장 뭔가 전략을 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애초에 그거는 처음부터 불가능했었던 일일지도 모릅니다. 어쨌거나 현대건설 최근에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나고 있고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현대건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혹시 SMR이라고 들어보셨나요? SMR. 네, 몰라요. 소형 원자로인데 최근에 원전이 전 세계에서 다시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기 정부에서도 원전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현대건설이 미국과 손을 잡고 현재 소형 원자로를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도 원전 쪽에 수주가 나올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요. 선생님께서 5만 원대, 이 정도 지금 5만 원 후반대 보유를 하고 계신데 비중이 60%인 게 조금은 아쉽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을 좀 정리하기는 지금은 아쉬운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께서 만약 이 종목을 나는 그냥 본전 구간이나 약손실 구간에서 그냥 빠져나와도 만족한다라고 하신다면 5만 5천 원대, 5만 4천 원대 가면 비중을 30%까지 일단 줄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이 종목 말고도 우량주 중에서 경제 상황이 지금 바뀌었어요. 경제 상황이 바뀌어서 선생님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리고 우리 기억 속에 잊혀졌었던 대형주들이 앞으로 엄청난 시세를 뽑을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것만 잡게 되면 사실 현대건설로 그동안 수익 못 봤던 거 다 낼 수 있는 시장이 또 오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잡으시는 게 기회 비용적 측면에서도 더 효율적일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만 가면은 저도 선절하고 나오겠는데. 네네네. 그때까지 갈지 너무 많이 기다리고 너무 힘들어갖고 3만 몇천 원까지 내려갖고 네네. 뭐 4등분 법칙에 의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4분법 그런 거는 없는 거고요. 보조지표나 엘리어트 파동 이론 그런 거 다 의미 없습니다. 탐욕의 주식시장에 어디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그런 건 아무 의미 없고요. 3만 원까지 떨어졌던 건 지수가 빠져서 그렇죠. 앞으로 지수는요. 우상향이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5만 5천 원 여기 오게 되면 비중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네네 감사하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네. 짧게. 현재 엔지니어링 그것 때문에 많이 빠졌었잖아요. 우리 그래, 한 통화당 그랬는데- 한 종목이어가지고. 네네. 네, 아니 다음 주에 그게 전화 아니라 주시거나 현대건설이- 문자. 네.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주에 꼭 연락 주세요. 네, 좋습니다. 정말 시간이 많으면 다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마음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전화 문자 주시면요. 성심성의껏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많이 또 한 주 파이팅 하시고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임강민 위원께서 언급해 주셨던 종목들 추가 전략을 좀 세워보면 좋겠습니다. 자, 위원님, 우리 최근에 들어갔던 종목이 바로 3일 기업공사였습니다. 자, 이 종목을 6,500원에 진입을 했고 7,550원 어제장에 바로 터치가 나오게 되면서 와, 일주일도 안 돼서 16.15% 챙겼습니다. 갈 종목 미리 아신 거예요? 시장에 네. 분위기가 있잖아요. 분위기. 부동산. 부동산. 최근에 이화공영도 갖고 우원개발도 하고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죠. 3일 기업공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자리는 바로 이날입니다. 3월 18일 날 차트가 그려졌었던 다음 날 토요일 방송에서 지난주 방송이었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종목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앞에 아주 큰 시세가 났었어요. 큰 시세가 나고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배열로 돌아서려는 자리죠.
시세 초입의 자리입니다. 자, 주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시세 초입을 잡아내는 것입니다. 바닥권 첫 거래 터진 장대 양봉은 절대 놓치지 마라. 뭐 보조지표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니까요. 이런 것만 여러분들 아셔도 주식에 대한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바닥권 첫 거래 터진 장대 양봉은 놓치지 마라.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그걸 아는 것과 실제로 주시장에 적용하는 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자, 차트를 다시 한 번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바닥권 첫 거래 터진 장대 양봉.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올라가네요. 쉽죠? 네, 이렇게 주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근데 간식이에요. 이런 종목들로 여러분들 민생이 바뀌거나 계좌가 바뀌거나 아니면은 회사 연봉급의 수익이 나오거나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은 흔히 속된 말로 짧게 치고 빠지는 매매다라고 하죠. 네, 수익 나신 분들은 그냥 파시면 되고요. 앞으로 부동산 관련주들 다양한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이화공영이라든지 우원개발이라든지 아니면 3일기업공사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이라든지 또 3일기업공사랑 같이 보셔야 되는 게 대신정보통신이라는 기업입니다. 3일기업공사와 대신정보통신 이 두 개는 완전히 분야는 다르지만 그리고 3일기업공사가 지난주에는 부동산 관련된 종목으로 오른 것 같지만 사실 정치 인물주기도 하죠. 정치 인물주, 특정 인물이 현재 경기도지사로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두 가지가 관련된 인물로 엮여 있고요. 사실 제가 이런 종목들을 말씀을 드릴 때 어떤 인물과 엮였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여전히 시장의 분위기가 그 방향 쪽으로 가고 있고 지금은 이런 종목들의 수급이 또 쏠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관점으로도 주식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바닥권에서 거래량과 함께 추세를 턴하는 그런 종목. 근데 거기에 재료까지 더해지면 정말 좋은 종목이구나. 종목 보는 힌트까지 좀 얻어봤던 3일기업공사 지금 구간에선 충분히 익절 타이밍이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 정말 궁금한 종목이 있어요. 중앙에너비스가 가니까 위원님 얼굴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위원님 확실히 유가에 대한 말이 아직까지 사그라들지 않고 있고 전쟁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민감도는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유가 한 번 시세가 이번 주에 나왔었거든요. 어떻게 봐야 돼요? 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조금 잊혀질 예. 만하죠. 그리고 우리가 좀 익숙해졌어요. 예. 근데 제가 유가가 오르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문에 오르는 게 그게 메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중앙에너비스 너무 말씀 많이 드렸죠. 제가 참 좋아하는 종목이고 개인적으로는 6만 원까지 추세를 계속 타고 가면서 트레이딩 구간이 나올 거예요. 근데 중앙에너비스든 흥구석유든 한국석유든 이런 기업들도 가겠죠. 또 S오일이나 금호석유 같은 정유화학 기업들도 유가가 상승하는 구간대에서 분명히 또 장기 추세 우상향을 만들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중앙에너비스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125% 올라가고 다른 방송에서는 180% 올라가고 GSE는 250%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다라기보다는 유가의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화면을 볼게요. 자, 국제유가 차트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야, 유가가 80달러까지 다시 떨어지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유가가 빠질 거라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MTN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옆에 계신 우리 화선 앵커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유가가 30달러, 40달러 할 때부터 100달러 간다라고 혼자 막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100달러 간다. 진짜 100달러 간다니까요. 정말 100달러 가요. 근데 100달러 가는 이유가 위아래 반반 확률이기 때문에 찍어서가 아니라 풀린 통화량 대비 적정 가치까지 모든 원자재가 수렴하기 때문에 지금의 고물가 경제 주가에서는 이것을 막을 수가 없고 그리고 매일같이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다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바이든과 파월 이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안에서 엄청난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유가가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80달러대까지 올라갔었을 때 전쟁이 터졌습니까? 아니에요. 30달러부터 80달러대까지 올라간 이유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여기 와서 90달러가 막 넘어가고 130달러 가니까 그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80달러대까지 올라온 이유를 설명을 못해요. 그리고 막상 이것을 설명을 전쟁으로 엮는다고 해도 전쟁으로부터 올라간 거는 90달러부터 130달러예요.
여러분, 원래 유가는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170달러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제 100달러 넘었죠. 전 세계의 WTI 적정 가치는 100달러에서 120달러다. 한동안 100달러에서 120달러 고유가가 계속 유지가 되다가 어느 순간 또 뭔가 이슈가 터지면서 170달러까지 가게 될 겁니다. 유례 없는 기회가 왔어요. 유례 없는 기회가. 정말 이러한 기회가 없습니다. 제가 뭐 80달러 할 때 100달러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그때도 국제유가가 50달러 떨어진다, 40달러 떨어진다 이런 얘기 많았고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주장을 하면요. 근거를 들어보세요. 근거를 들어보시고 그 근거가 논리적이고 타당한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 국제유가는 170달러까지 갈 거고요. 여기서 70%가 더 오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모든 물가가 폭등하는 구간대가 옵니다. 네. 자, 이런 물가가 폭등하는 구간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같은 IT 기술, IT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기업과 같은 이런 저물가 관련주들은 성장성을 선반영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힘들 수 있습니다. 시장이 변했어요. 미국 시장도 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전 세계에서 어떤 기업이 가장 크게 성장할 것인가? 지금은 애플이 시가총액이 가장 높죠. 앞으로는 테슬라가 전 세계 가장 큰 기업이 될 것입니다. 테슬라의 방향성을 추정하는 모든 기업들이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게 폭증하는 구간대가 올 것이고요. 우리나라도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 더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톡으로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유가를 바라보는 위원님의 인사이트가 굉장히 충분히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란톡 꼭 입장하셔서 추가적인 정보들까지 꼭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는 다음 주에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가 또 우리들의 기대이자 우리들의 고민입니다. 위원님, 아까 전에 힌트를 주셨어요. 재료 있고 바닥권에서 첫 거래량 거래 있는 터진 양봉. 자, 근데 그런 종목들이 있으면 일단 돈을 넣어놓고 봐야 돼요. 일단 넣어놓고 일단 보자? 넣어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손절만 잘하면 되니까? 아니요, 손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요? 네, 그런 종목들이 정말 좋은 종목이고 재료가 있고 장기 추세에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이 좋겠죠. 이 인베스터의 인베스팅 시간에 일단 돈 넣어놓고 봐야 되는 주식. 네,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테슬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테슬라는 사람들이 흔히 전기차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죠. 또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자회사로 솔라시티가 있죠. 네. 솔라시티를 통해서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스페이스 X를 통한 우주항공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팡이라고 하는 게 A가 하나 더 붙으면서 현재는 방위산업과 우주항공이 또 미래 먹거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일단 돈을 넣어놓고 봐야 되는 주식 제노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볼게요. 사명이 제노코예요. 네, 차트 보시게 되면요. 11월 달에 12월 달에 어마어마한 급등이 났습니다. 이때 뭐 무상증자 한다라고 하면서 급등이 나왔고 우리나라의 AP 위성, 인텔리안 테크 아니면은 뭐 한국 항공우주 그다음에 하나 시스템 같은 우주항공주들 굉장히 잘 가고 있죠. 혹시나 우주항공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팔지 마십시오. 그런 종목들은요. 파는 게 아니에요. 자식에게 물려줄 기업입니다. 자, 앞으로 우리 미래는 우주로 뻗어나가는 시대가 또 오게 될 겁니다. 제노코, 일단은 돈 넣어놓고 봐야 되는 주식이에요. 우주 항공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 스페이스 X의 스타링크 사업이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게 될 겁니다. 고유가 시대에 테슬라가 부각을 받을 것이고요. 테슬라가 하고자 하는 그 사업 방향성이 모든 사람들의 투자자가 이목을 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 항공 관련주 제노코 일단은 넣어놓고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위원님 하나만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바닥권에서 거래량 터져서 양봉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 그 말은 즉슨 꼬리가 달리면 안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 거는 의미가 그런 없어요. 의미 없어요? 네, 그런 건 의미가 없고 새로운 돈이 들어와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이전에 네네네. 없었던 돈이 들어와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디에 초점을 정확히 둬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경험이죠. 네, 그런 것도 경험입니다. 근데 주식시장이 수업료가 되게 비싸요. 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모든 것들 하나하나씩 깨달을 때마다 수업료를 우리는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쵸. 네,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런 것들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다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경험으로 증명을 해보시던지 아니면 제 무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네. 오시게 되면 그러한 기회비용을 또 여러분들이 아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미리미리 하나씩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기회비용들 때문이죠. 제가 부동산급 주식으로 미인 계좌를 만들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부동산급 주식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할 바엔 차라리 이런 주식들 투자하는 게 낫고요. 제가 봤었을 때 앞으로 이 고물가 구간에서 엄청난 시세가 나와요. 근데 이런 종목들만 또 하지 못하죠. 제가 최근에는 단기 매매, 이화공영이나 3일기업공사, SDN, SB시스템즈 모두 다 적중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간식 매매와 그리고 부동산급 계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지금은 계좌를 엄청나게 바꿀 수 있는 기회의 때입니다. 시장이 완전 변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옛날에 삼성전자, 카코, 셀트리온 이런 것들을 할 게 아닙니다. 자, 이런 변화된 시장 저와 함께 하시면서 무방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변화된 시장에서 여러분 수익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지름길 얻어보시면 좋겠네요.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시면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임강민 위원의 사진이 보이실 거예요. 그 옆에 방송 중이라는 빨간색 네모 박스가 있을 테니까요. 해당 버튼 클릭하시면 됩니다. 놓치지 마시고 MTN 밴드 검색하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임강민 위원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맞이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상에 나쁜 주식은 없을 거예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할 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맥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잡아 놓으면 수익의 기회는 팡팡 열려질 수 있을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황금 맥점을 추적하는 이 시간 잘 집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정보 위원과 함께 할 거고요. 노란톡도 충분히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구마구 들어오셔서 소통의 기회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들은 샵 0988번으로 좋은 정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안내 도와드릴 거고 만약에 문자 보내기가 좀 번거롭다 하신다면 이쪽에 QR코드 열려져 있습니다. 휴대폰 열고 카메라 킨 다음에 갖다 대면 그 링크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여러분 꼭 함께 참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좋은정보위원께서 오늘도 다채로운 이야기 준비해 주셨는데 이 방송이 끝나면 무료 방송 또한 연이어서 진행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내용 주제를 보니까요. 상한가 포함해서 97% 일동제약에 대한 이야기네요. 요즘 시장의 화두가 확실히 일동제약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가운데 후속 황금주, 일동제약처럼 쭉쭉 크게 잘 무럭무럭 커갈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실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 방송과 함께 무료 방송까지 여러분 그 기회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정보위원님 오래 기다리셨네요. 지금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송국 오면서 여의도 공원을 걸어왔는데요. 예, 거기에 보니까 이제 꽃들이 막 피기 시작했습니다. 예, 하여튼 여러분 계좌도 이제 아주 그냥 꽃이 만발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은 제가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일동제약 같은 경우 제가 마디마디 우리 황금 맥점을 포착해서 함께 하신 분께 정말 좋은 수익을 드렸거든요.
불과 한 달 만에 거의 배 가까운 수익을 드렸습니다. 과연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잡는 건지 제가 오늘 여러분께 그 노하우도 전수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함께 하십시다.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제 시장의 흐름인데 시장의 방향성이 악재는 너무 많이 장기화된 악재 속에서 익숙해진 상황이고 호재에는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야말로 이제 반등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시장인지의 여부 테스트 받고 있습니다. 조은정 의원님, 네. 시장 어떤 상황인 거예요? 저 이제 시장 얘기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이화선 앵커님하고 저하고는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밤방송 늘 같이 하시잖아요. 자, 그때 질국의 구간이었습니다. 언제? 1월 달, 2월 달. 힘들었죠. 힘들었죠. 네. 근데 그때 저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바닥을 치고 변곡점에 왔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특히 3월 달 쿼드러플 일축의 만기일 때는 변곡점이 될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저 혼자 외롭게 외쳐댔습니다. 근데 어떤가요? 왜 지수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주식하면서 수익 나왔다 똑같습니다. 그들이 아니라 할 때 저점을 포착해야 되거든요. 이미 확인하고 많이 오른 다음에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어떤 수익 구간은 그만큼 줄어드는 거고 잘못하면 고생하는 게 일수거든요. 네. 이제 이때 제가 그런 것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이화선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이제 지수는 안정권이다. 자, 코스피가 저점 대비 5%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12% 올랐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금년 들어서 첫 번째 그런 기회가 됐는데 3월 달이 꽃피는 춘사위라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럼 차트를 통해서 잠깐 볼까요? 이제 저는 여기서는 뭐 크게 얘기 안 할 겁니다. 왜? 여기저기서 제가 완전 바닥에서 여러분들 잡아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많이 올라온 다음에 아무래도 똑같은 얘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한번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보시자고요. 자, 이게 지금 코스피 차트예요. 네. 쌍바닥 치고 이렇게 이제 올랐죠. 아까 앵커님 말씀대로 뭐 악재만 있죠. 호재는 없었죠. 그런데 주가는 어떻게 돼요? 선 방향에서 움직이는 네.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앞서가야 이기는 거고 수익 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게 하락 추세선 주세선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상승 채널로 갔어요. 네. 좀 주봉을 한번 보실까요? 주봉을 보시게 되면 어떤 모습이 나오고 있느냐? 어떻습니까? 다중바닥이에요. 그 유명한 다중바닥. 네. 웃으시네. 다중바닥. 예, 이때는 몰라요. 지나봐야 알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역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제가 그때 이랬거든요. 양음 나오면서 양성이 나올 것이다. 이거 황금 100점 전략 넘버 4. 역시. 양음. 예, 그러니까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 코스닥이 시세의 중심이에요. 나스닥도 지금 저점 대비 12% 올랐고 코스닥도 지금 12% 내외로 올랐는데요. 자, 제가 이때 이제 1월 달에 그 굉장히 좀 어려운 변동수 구간이었잖아요. 주식이라는 건 말입니다. 항상 어떤 재료라든가 실적, 뉴스에서 선행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네. 그것을 그랜저 검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FOMC 그것을 이제 긴축정책 우려 때문에 1월 달에 주가 선 반영했다고 그래요. 좀 매크로하게 그때 우리 여의도 주식하면서 네.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잖아요. 결국 지금 이제 금융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전환되는 구간에서 전환되는 구간에서 그때 꼭 중간 반락이 와요. 네. 그러니까 매크로하게 시장 전체 흐름을 또 이해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숲을 보셔야 되죠. 정확히 맞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분들께서 아니라고 그럴 때 이게 기회입니다. 이게 베스트였어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은 저점에서 두려움을 사고 실패한 사람은 그냥 내용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무조건 사는가 내렸다 사는 게 아니고 네. 이 시장 성격이 지금은 계속 대세 상승 유효한 가운데서 금리가 인상될 거야. 네. 나는 기축적 때문에 네. 먼저 주가 선방에서 내렸고 예. 그 다음에 또 우크라이나 컨치 리스크 때문에 이렇게 내렸다. 그럼 지정학적 그런 리스크는 단기간에 그친다. 네. 그 여기저기서 뭐라겠습니까? 아직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확실치 않고 장기전을 가고 두고 보자 늘 그런 얘기에 팽배했던 시장에서 지수가 12% 올랐어요. 와. 아니 이것을 만약에 매너라고 확인하고 하면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과열권이에요. 예. 그러면 과열권은 뭐죠? 그러니까 지수는 안정권인데 그만큼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구간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일단 시장 괜찮다. 이제 주봉을 좀 보실까요? 제가 3월 들어서 왜 첫 번째 기회였는지 아실 겁니다. 이것도 역시 다중바닥 월봉 보게 되면은 네. 월봉이 오호 오늘도 이렇게 올랐어요. 오, 왜냐면 그러네요. 우리가 이제 좋은 기회는 1년에요. 몇몇분 잘 아실 겁니다. 1년에 두세 번 꼭 나와요.
장이 좋던 안 좋던. 1년에 이게 두 가장 시세를 많이 했을 때가 팬데믹 때. 네. 그때 많이 이제 왔을 때요. V자 반등. 20.3년. 네. 그때 많이 올랐죠. 예. 근데 지금은 뭐냐. 작년에 이제 좀 탄력이 둔화됐어요. 그래도 금년까지 이게 중간 반락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렸죠. 네. 그럼 3월달 양봉 나오잖아요. 들어줍니다. 꽃피운 춘삼을 맞았죠? 맞았네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다음 주 전략일 텐데 여기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첫 번째 기회는요. 조정은 짧고 상승은 길다. 그렇게 보시고 유마 섹터는 이제 뭐냐면 역시 우리가 어떤 거 사야 되겠죠? 시장에서 많이 회자되는 종목 아니라고 그러시네. 역시 시장에서 많이 회자되는 종목 우리 위원님이 좋아하시지 않아요? 않죠. 네. 예, 예. 그러면서 테마도 많이 오르고 일단 여시 보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낙폭 성장주. 말하자면 본질 가치 대비 가격의 괴리가 되는 낙폭 것들. 성장. 예, 그런 것도 우리가 노려만 하겠다. 물론 거긴 결국은 근간은 뭘까요? 제4차 산업혁명주다. 머니투데이 방송 나와서 제 일성으로 딱 2년 3개월 됐습니다. 지금까지 변하고 있지 않네요. 그런 것들 낙폭주를 노리는 게 괜찮겠다 생각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조정은 짧고 상승은 길 것이다. 지금 지수는 안정권에 진입했고 상승 탄력에 있어서 둔화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안정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낙폭 과대한 성장주 위주로 담는 전략, 바라보는 전략 유효해 보인다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과연 황금 맥점과 함께 어떤 종목 공략했는지 이번 한 주 좀 돌아볼까요? 여러분 이어서 바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뭐 지수도 그냥 뭐 나쁘지 않았고 또 그쵸. 이렇게 황백기가 포착한 지수를 탄력이 둔화됐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가장 시세를 많이 낼 수 있었던 그런 구간이었고 그들이 아니라 올 때.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뭐냐면 그래도 황금 맥점 포착한 종목들은 수익이 좋았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는 어차피 황금 맥점 시간이니까 여러분께 어떤 그 기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게 있죠. 공부하시는 만큼, 아시는 만큼 성공 투자한다. 우리 유하선 앵커님도 네. 이렇게 설레설레 흔드셨지만 그 대중들이 몰려다니는 거 소문난 단체에 먹을 거 없다. 또 한 번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앞으로 이제 포캐스팅을 해야 돼. 예측을 해야 되는 사람이 결국 성공 투자를 하는데 그런 기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기술적 분석 차트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무조건 뭐 펀더멘탈, 아니 2박 3일을 못 기다리면서 그렇게 막 뭐 그렇게 주기로 투자할 수 있나요? 지금 그리고 또 얼마나 계좌가 아프십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0년 그 3월달 팬데믹 때가 가장 수익 날 때가 좋았고 이만 그 저점 대비 보통 지수도 다 100% 이상 올랐어요. 그러면 그게 마냥 오르는 게 아니에요. 실적 장세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상승 탄력이 둔화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저점 잡아서 단기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저점을 어떻게 잡느냐? 바로 황금 맥점 전략 있잖아요. 네. 그래서 황금 맥점 전략 그걸 우리가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요, 여러분 주식시장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모르고 여러분들 소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식시장의 언어는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시간 가질게요. 네. 제가요, 이제 대성 에너지를 보면서 이제 첫 번째 대성 에너지인데요. 대성 에너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긋지긋한 이제 금리 얘기, 에너지 얘기 관련주, 유가 얘기 그만하자고 그랬죠. 언제? 약 한 달 전입니다. 3주 전부터. 그때 봤어요. 이제 맨날 뭐 유가, 저는 여러분들 그때 이제 뭐 잠깐 나고 놀면 뭐하네 해서 유가가 120달러에서 맥심 130달러까지 갈 겁니다. 왜? 거기에는 또 오묘한 조화가 있어요. 유가가 그렇게 많이 상승하면 뭐 150달러 골드바스 나오고 그러지만 그렇게도 뭐가 또 어떤 우리가 제어수단이 있죠? 금리라는 제어수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들을 양면성을 보시면서 조합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가 바로 그래도 이번 주에 수익을 냈던 종목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나와서 대성에너지에 딱 실패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라고 대성에너지 말씀드렸죠. 그럼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대성에너지예요. 첫 번째 황금 맥점 포착이 뭐였냐면 잘 보세요. 양봉. 상승 눌렀죠? 그 다음에 음선이었죠. 포화형. 이때 이게 지금 상한가 다음에 포화형 음선이에요. 이거 황금 맥점 전략 넘버 10입니다. 이때 잡아서 이때부터 163%가 올랐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어땠습니까? 늘 이슈화되고 뉴스 나오고 내가 에너지주
말하자면 대성에너지, 뭐 중앙에너비스, 그다음에 또 이런 것들, 뭐 GS 같은 거 못 사면 바보 같은 생각이 들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때는 어떻습니까? 이미 제가 아니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까지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한번 딱 여기 다시 한번 이제 황금 맥주에도 포착해서 이번 주 19% 상승한 그런 예가 됐네요. 제가 그때 지난해 나와서 여기서 참 실패했다. 내려서 매수했는데 딱 5% 손절했습니다. 저는 뭐 3월달 들어서 저와 함께 하시면 아시겠지만 딱 두 종목 손절했습니다. 이거 하나하고 또 효성웹이 누르면서 했는데 2.5%. 그 외에는 다 황금 맥점 전략이 좋은 수익을 드렸다. 이것도 19% 상승한 예가 되겠고요. 이거 보세요. 역시 터닝포인트 저점이었죠. 남들이 환호하고 몰려다닐 때 그럴 때는 좀 한때 물러서시라.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눌렀을 때 여기서 기회 복수해서 5% 손실을 받는 3배 정도 더 좋은 수익을 냈네요. 대성에너지가 바로 그런 예가 되겠고요. 또 두 번째, 역시 눌린 매수가 정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뭐 보통 이제 매매하시기는 좀 어려우신 종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한 10만 원 넘는 종목이고 두산도 이제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두산그룹이 두산 이웃인데 이것도 상승 다음에 눌리면서 음선 5개 나올 때 포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7% 상승이에요. 17% 상승하는데 한 3일밖에 안 걸렸어요. 이것도 두산 이웃비도 하나 이제 황금 맥점 포착한 그런 예가 되겠죠. 또 하나 이제 키오스크 관련주, 디지털 화폐 관련주가 한네트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세요. 고점인지 저점인지 완전 저점 아니어도 상승한 다음에 눌리면서 변곡점을 형성한 구간이었는지 우리가 그렇게 환호성을 올리면서 위에서 내가 저 종을 못 사면 꼭 바보 같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쫓아가는 매매했는지 잘 보세요. 왜 이것도 그게 중요하냐면 결국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계좌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수익. 예? 그렇죠? 근데 보세요. 이것도 상승단 역시 눌림이었죠. 이게 뭐냐면은 역전된 망치예요. 이것도. 그 유명한 황금 맥점 전략 넘버 5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한번 빠지지 않잖아요. 10% 정도 상승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네요. 또 하나 이제 그 블리츠 웨이라고 있는데 이건 뭐 생소한 종목이겠지만 일단 기술적 자료만 말씀드릴게요. 황금 맥점 전략은 10가지가 있습니다. 10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10가지 저 복잡해서 어떻게 그런 걱정 1도 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 콕콕콕 찍으면 나오니까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하선 앵커님께서 넘버 4 말씀드렸죠. 양음 패턴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돼요? 여기서 상승한 다음에 눌렀죠? 근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 어떤 매매를 하시나 대부분입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 관측이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건 완전 의외입니다. 그래서 초보분도 많이 계시고 여기서 상승이 일어났죠. 이때 장대 양봉 어디서 많이 배우셨죠? 암요, 오이선, 위에 매매, 뻗는 양봉, 장대 양봉, 돌파 양봉, 적산병 되게 좋아하시죠. 그게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패턴들입니다. 교과서 이렇게 배우십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이때부터 어디서 누르죠. 근데 황금 맥점 어떻게 되냐? 양음 나오면서 이 음선 딱 20에서 2평선하고 과매도권이 접어들잖아요. 그럼 이때부터 10% 정도 상승했다. 뭐 이런 이해가 되겠네요. 또 하나 조광 ILI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원전도 들어가는 뭐 밸브라든가 선박들은 밸브, 특수 밸브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것도 가만히 보세요. 절대 이럴 때 매수하시면 안 되시죠. 근데 내 마음은 자꾸 어디서 뭐 조광아래 뭐 때문에 올랐다 이미 뉴스가 나오니까 오늘은 제가 단단히 준비한 게 이겁니다. 오늘은 성공 투자를 하셔야 돼요. 금리에서 첫 번째로 기회를 놓치지 마시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보통 이제 분명히 나옵니다. 이렇게 오르면 오늘의 이슈 해가지고 뭐 때문에 올라 뭐 때문에 내려옵니다. 이때는 한 템포 쉬시라고요. 쉬신 다음에 이게 지금 황금 맥점 전략 넘버 5예요. 양양 도지음. 이건 뭐 빼박이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12% 당일날 그냥 12%나 급등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조광아이들도 바로 그런 예가 되겠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유일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똑같은 패턴이에요. 물론 이것도 보게 되면 양양음이었죠. 그래서 다음날 살짝 눌렀어요. 그럼 만약에 이것이 여기서 샀다 하더라도 이게 시가 대비를 하는 거니까 황금 맥점 거기 그 수익률은요 거의 다 뭐 시가 대비 저점 대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또 15%나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네요. 유일 로보틱스가 그렇고 또 하나 왜 제가 이렇게 여러 것을 말씀드리냐면 여러 가지 케이스를 보셔야 소위 말해서 우리가 통계 낼 때 표본수가 많아야 여러분께 신뢰가 갈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봐요. 첫 번째 황금 맥주에 포착한 게 뭐냐면은 여기 음선 3개 다음에 여기서 도지했어요. 이때부터 또 한번 탁 이것도 이제 우리가 멋있게 이 고점에 팔았는데 16% 상승했고 그 다음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쳤죠. 또 한번 나옵니다. 양음. 익숙하죠. 이것도 많이 내렸죠. 그러면서 9% 정도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아센디오라는 회사가 있어요. 사실 이것은 이제 한 뭐 1,000원짜리에서 우리가 참 매매 하기는 어려운데 저는 1,000원짜리 이렇게 동전주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황금 맥주에 포착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양양음의 위수엽 밑꼬리 패턴 역전된 방식 이건 황금 맥점 전략 넘버1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장중 그냥 급등이 나왔죠. 몇 프로나 14%나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제 거의 저점이라는 거 아시겠죠? 아이고 이게 좀 잘 안 나오는데 14%나 급등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신풍제약이 있습니다. 신풍제약 잘 아시죠? 피라맥스를 가지고 해서 이건 어제 참 신나게 매매를 했는데 신풍제약 역시 음선이었습니다. 음선 3개부터 나와서 이렇게 한 10% 정도 좋은 수익을 드렸다. 이게 이번 주 황금 맥점을 통해서 좋은 수익이 난 그런 예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저 음봉에서 매수할 수 있는 거지? 그 오묘한 진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탄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심화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계속해서 수익 낼 수 있게, 깊은 수익 낼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 황금 맥점의 비밀 추적하러 떠나보겠습니다. 기가 막히는 황금 맥점 시간입니다. 자, 우리 위원님. 네. 참 두려움을 산다라고 했지만 수익은 보장되어 있다. 뭐 이렇게 해봐야 될까요? 보장이라 할 수 없죠. 왜냐하면 3월달 제가 고백을 하잖아요. 방송에서. 저는 보통 이제 전문가 위원 생각은 그렇거든요. 이쁘고만 포장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차피 저도 이제 전문가 사람이잖아요. 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보장은 못해요. 보장 못하는데 확률적으로 이 황금 맥점 특징이 있어요. 네. 많이 오르는 거 절대 추격하지 않는다. 주로 음봉을 잘 잡는다. 네. 아까 어떤 분이 이제 그 유튜브에서 그런 말 쓰신 것 같은데 진짜 그분들은 고수입니다. 그러니까 음봉 매수를 잘해야 돼요. 아까 제가 개인 투자들이 늘 실패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장대양봉, 뻗치는 거, 적산병.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앵커님들 그럴 거예요. 내가 저걸 못 샀으니까 나만 소외되는 것 같아. 맞죠? 다들 그걸로 수익 그게 봤다는 소리도. 다 추격 매수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어떻게 이제 또 기법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서 황금 맥점 뭐냐면 여기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다음에 또 주린이분들 또 손실이 많으신 우리 개인투자 많이 계시죠. 황금 맥점은 딱 이겁니다. 첫째 그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외로워요.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야 상위 5%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뭐냐면 시세를 추종해서 매수하는 게 아니고 장이 끝나면 내일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의 저점을 잘 포착해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일단 무방이 준비되겠지만 무방할 때보다 저는 여러분께 수익을 날 수 있는 종목들을 예고를 해드려요. 그게 뭐 때문일까요? 황금 맥점 시스템이 그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술적 분석의 도사가 되는데 여러분께서 그걸 달성하기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 딱딱 황금 맥점만 딱딱딱 제가 지금부터 제시된 전략만 잘 아시면 돼요. 얼마나 안타까우냐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에너지 관련주 한 달 전부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매도하라고 그랬습니다. GSE 300%가 좀 수익이 났어요. 처음에 우리가 한 것부터 300% 수익 아침 방송에 나가서
근데 이때는 어떻습니까? 엄청 많이 회자가 됐죠. 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올 매도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얼마나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참 매매가 어렵게 하시냐. 사실 저와 함께 해주면 그런 분도 계세요. 에너지 관련주 좋다고 그래서 늘 방송에서 뭐 타방송에서 나오니까 맨날 에너지 전쟁 이미 주가 선 반영은 모르고 나오니까 이런 종목 해가지고 그냥 반토막 났다고 그래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아시겠죠?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그럴 때는 매도를 하시고요. 그들이 안 볼 때 저점에서 매수하는 게 우리가 답이다. GS랑 볼까요? 이것도 이제 어차피 수익이 많이 났던 종목이니까. 자, 황금 맥점이 처음 포착할 때 그들이 안 볼 때였어요. 어떤 거냐? 여기서 상승한 다음에 음선 3개 했습니다. 음선 3개. 그러면서 이평선이 밀집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까 어떤 분께서 참 기가 막히다 하시는데 이걸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 음선 3개다면서 그냥 계단식 상승하면서 101%나 그냥 쉼없이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황금 백점 포착한 게 마디마디 이것도 음선 다음에 포착됐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게 어디였냐면 두 번 최근 거. 자, 이거 보실래요? 이거 보시게 되면 좀 내려볼게요. 잘 보이시게.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5일선 아래에서 양음량 패턴을 노려라. 예? 이거 뭐예요? 역전된 방치에서 더 신뢰도가 높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래가 감소해야 되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또 급등을 했습니다. 좋은 수직 상승을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여기저기 이때 여기서부터 175% 오르고 맨 저쪽에 334%나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 뭐 보니까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전 끝날 것 같지 않고 뭐 에너지 뭐 얼마까지 간다. 저는 120달러, 130달러까지 간다 했잖아요. 이런 차트 보십시오. 그게 꼭지였어요. 그러면서 막 150달러, 막 어디 180달러 나오고 거기에 홀리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미 늦은 거란 말이에요. 주가에서 반영해서 움직였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황금 맥주의 포착이 똑같이 나옵니다. 많이 내렸죠. 9,000원대에서 4,000원대까지 내리니까 반토막 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매매할 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성공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막 몰려 다니지 마시고, 예? 뭐냐면은 가장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효용 가치를 가장 많이 느낄 때가 언제죠? 좋은 물건을 싸게 샀을 때예요. 주식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본질 가치 대비 가격의 괴리. 왜 이렇게 고점 대비 빠진 건 안 보세요. 그러니까 늘 오르는 것만 보시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에너지 관련주 반토막 날 때 그건 빼도 박도 못해요. 어느 세월에 저는 유가가 이제 뭐 어떻게 이미 다 전년에 반영되고 그랬는데 어느 세월까지 올라갈까요? 이제 어차피 금리 인상시키고 그렇게 되면 유가 상승은 제한적이에요. 그러면은 이미 지난 거고 그런 것들 와야 리바운딩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도 노릴 수 있겠죠. 반토막 다음에. 이것도 똑같은 패턴 아닙니까? 이것이 이때처럼 또 한번 여기까지 올라갈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 많이 좀 손해가 나셨잖아요. 그럼 그것을 복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예? 어떤 거냐? 바로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남들이 안 볼 때 여기서 화놓지 말고 여기서는 저항 세력이 되시고 그 다음에 또 그 남들이 아니고 이제 기가 빠지고 기진맥진하고 그럴 때 안 볼 때 그때 하면은 이것도 좋은 수익이 나더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GSA 뭐 하여튼 아마 우리 대한민국 방송에서 제가 제일 저점에서 포착해서 좋은 수익을 드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또 셀바스 AI입니다. 자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 주가는요. 우리가 수익을 많이 내려면 본질 가치 대비 가격을 괴리를 보시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뭘 보셔야 되냐면 그 기업의 내용을 봐야 돼요. 아까 제가 차트는 주식시장의 언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 베이스는 뭐가 깔려있느냐? 펀더멘탈이에요. 펀더멘탈은 뭐냐면 기업의 실적과 성장성을 반영해 가요. 근데 그 차트는 그걸 선반영해 가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콜라보를 이뤄야 된다. 문과 무를 겸비해야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 그럼 기업 내용을 아셔야죠. 셀바스 AI 여러분들 생소했죠? 우리가 뭐 익숙했을 때 늘 다른 섹터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익숙했을 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럼 뭐예요? AI는 보셨나요? 그러면 AI에서도 회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 회사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수익 구조가 되는 건 뭘까요? 펀더멘털이 바로 이 회사예요.
이 회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때 황금 맥점이 포착해서 누르면서 마디마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매매를 하게 되면 배 이상 수익이 난 거죠. 왜냐하면 저점 매수, 고점 매도하면서 수량률이 더 매매할 수 있었으니까 이게 바로 90% 상승한 예가 되겠고 또 최근에는 황금 맥점이 포착한 게 바로 여기입니다. 보세요. 이것도 똑같은 우리가 패턴 배우셨죠? 어떤 거죠? 역전대망치의 도지 캔들 그러면서 살짝 지수가 안쪽으로 같이 내렸어요. 전저점 깨지 않고 그냥 슈팅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저점에 사면 30% 정도나 올랐네요. 이제 아시겠죠? 이런 매매를 하시면 얼마나 좋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선택은 여러분 몫이겠지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에브리봇이 있습니다. 에브리봇도 이제 로봇에서 하나 아시겠죠? 똑같아요. 이거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오랫동안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로봇은 결국 제4차 산업혁명 섹터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차트는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나옵니까? 삼성전자에서 로봇 그 사업, 그 TFT를 사업부로 바꾸면서 또 한번 쫙 촉매 역할을 했죠? 그 다음에 또 뭐 LG도 마찬가지고 현대차까지 다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선행해서 먼저 잡은 게 뭘까요? 이거예요. 이것도 최저점에서 역전된 방침에 도지 이평선 밑집에서 상한가 뽑으면서 단숨에 122% 상승이 일어났네요. 그러니까 역시 저점이었다는 거. 이제 보통 보게 되면 이제 양봉나무 좀 아시무시죠? 근데 음선에서 매수해야 예를 들어서 양봉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5% 먹을 때 음선에서 남들이 안 볼 때 매수하면 10%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이 황금 맥점의 어떤 그 기가 막힌 전략을 이해하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요거 한번 보실래요? 일동제약입니다. 일동제약은 진짜 이것도 마찬가지고 황금 맥점 마디마디 포착해서 최저점에서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을 제가 확대를 해드릴게요. 주식 쉬워요. 아이고 이거 잘 안 나오네요. 똑같습니다. 어떤 거냐? 의미했어요. 이거. 그래서 이때부터 이평선 밀집이죠. 이평선 밀집이 뭐냐면 소위 말해서 이렇게 상승 에너지를 비축하면서 이평선 밀집은 윗방이 됐던 아랫방이 됐던 어떤 변환이라는 게 굉장히 쉬운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평선의 밀집은 거의가 시장이 괜찮고 그 회사가 괜찮으면 윗방으로 튀겨져 나가요. 그것을 말하느냐? 블랙홀 골든 크로스로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지은 겁니다. 블랙홀 아시죠? 그러면서 딱 위로 뻗는 거예요. 이게 블랙홀 골든 크로스 아닌가요? 140% 오르고 또 마디마디 봐요. 똑같은 패턴 나옵니다. 양음. 음선이었죠? 이평선 지지받죠? 굉장히 쉽죠? 또 하나 보지 말씀드릴까요? 보통 개인투자자들 좋아하는 건 적산명 좋아하죠. 이미 빨간데 과열권에서. 근데 황금 맥점은 과매도권. 네? 여기서 노리니까 다 수익 나잖아요. 굉장히 쉽죠. 그다음에 또 여의수도 그렇고 또 최근에 이제 어제 그 마디마디에서 매 저점에서 318%. 그다음에 또 최근에 포착된 게 바로 여기입니다. 3스타입니다. 3스타. 그래서 해가지고 이것도 어제 멋지게 상한가 갔죠? 예, 97%. 이게 뭐 이제 다른 당상이죠? 이거 뭐 이런 거 잘 아시겠지만 이거 뭐 일동제약 이미 뉴스가 뭐 나오겠죠? 신호기 일본 그 제약사에서 같이 공동 개발해서 결국 이제 코로나19 치료제를 100만 부분 일본 후생체에서 승인을 냈잖아요. 이거 주가는 먼저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이미 이런 것들 많이 올랐을 때 매수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어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뭐 이 내용을 딱 먼저 간파하고 짜릿하게 67,700원에 매수를 했는데 또 상한가 멋지게 뽑았네요. 예, 함께 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한국 석유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왜냐면 팁으로 드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굉장히 여기만 봐요. 최근 것만. 굉장히 규칙적이죠. 양음양 패턴. 아유, 죄송합니다. 잘 안 나와서. 이게 양봉이고, 이게 지금 가려졌지만, 양음양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뭐냐면, 포착되면 이때부터 또 한 번 좋은 수익이 났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럴 때는 어디서 여러분들 수익 났다고 뭐 몇 프로 하시려면 진짜 제가 여러분 사랑했던 진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 방송에서 잠깐 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발 수익 났다면 이미 내 그릇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 몰려 다니면
낭패북이 일수란 말이에요. 아까 제가 GS 같은 것도 그런 것들 여러분께 다 조언을 드렸잖아요. 이제 지나보니까 아시겠죠. 이것도 이럴 때는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것도 우리 황금 맥점이 포착해서 좋은 수익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똑같은 게 중앙에너비스예요. 중앙에너비스는 이제 뭐 또 모멘텀 때문에 오르긴 올랐는데 이것도 한번 보실래요? 이 자리를 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거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1월 말 2월 초예요. 음선 7개짜리 공략하는 분들 계십니까? 별로 없죠. 근데 황금 백점은 빨리면 음선 3개,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7. 이때 포착해서 이때부터 완전 대바닥이었죠. 이거 또 한번 제가 팁을 드릴까요? 과매도권이에요. 과매도권. 그럼 여기서 매수해서 계단식 방승파도 이루면서 이렇게 좋은 수익을 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또 양음양 패턴 똑같아요. 그때 왜냐면 에너지 관련 요것들이 다 이런 패턴이 왔거든요. 대성에너지도 그렇고 또 요것도 중앙에너비스도 그렇고 이것도 142% 상승한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검증 되셨죠? 그래도 황금 맥점이 포착한 게 에너지 관련 섹터에서 로봇 섹터에서 AI 섹터에서 가장 저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대성에 로보가 있습니다. 예, 로보를 보시게 되면 로보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제 로봇 테마인데 아까 에브레봇에 의해서 로보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교육용이죠. 예, 코딩하는 그런 것들.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평선 밀집에서 양양음. 그렇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루면서 좋은 상승을 보였다. 가만히 제가 표시를 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고점이었나요? 이게 고점이었나요? 근데 이럴 때는 손에 안 가시죠? 어느 때요? 이미 몇 프로 수익 난 것들, 야, 저거 내가 안 가지면 내가 좀 소외되는 것 같고 늘 그런 거 매매하다 보니까 이거 뭐 매매를 힘들면서 특히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주리분들 시세 쫓아 매매하다 보면 손실 나기가 쉽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빨리빨리 나갈게요. 자, 누보입니다. 누보도 음봉 3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곡물 관련주에서 물론 효성이면서 가장 시세 대장이었죠. 음선 3개에서 또 한 번 포착해서 56%나 올랐다. 예, 이렇게 말씀드렸고 한성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성기업도 이것도 완전 최저점에서 이것도 양음양 패턴에서 조금 횡보하다가 52% 급등이 나왔네요. 야, 이런 것들이 한번 이해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지난주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우진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최저점에서 포착해서 67%. 근데 우진 같은 건 좀 누를 때마다가 길게 보고 매수도 괜찮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진네스텍 같은 경우는 어때요? 네. 이것도 역시 황금 맥점이 여기서 포착해서 와. 초단계 37%, 맨 처음에서 91%나 상승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좋은 수익률을 쫙쫙 뽑아주고 계셔가지고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 어떤 종목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의원님? 예, 뭐 퓨런티어입니다. 낙폭 성장주죠. 그 자세한 전략은 제가 무방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퓨런티어도 혹시 새내기주 중 하나인가요? 의원님? 하나인데 그쵸? 이것은 이제 어떤 회사냐면 자율주행차가 목적거든요. 자율주행 관련 섹터라 보시면 됩니다. 너무 기대가 되네요. 여러분 무료 방송 참고하셔서 투자 포인트와 가격 전략까지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네. 일동제약 후속이 될 수 있는 황금주까지 공개해 주신다고요? 네. 제가 이렇게 오늘 여러분께 조금 지난번도 제가 시간적도 그렇고 좀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물 들을 때도 줘야 됩니다. 이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 엄청난 차이가 날 겁니다. 그렇죠.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 다음에 손실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저점 맥점을 포착해 수익 내는지 그런 비법 공개하고 또 아까 일동제약 상한가 97%에서 또 3월달, 4월달 좋은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함께 꼭 참여해 보시면 좋겠네요. 여러분 퓨런티어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일동제약의 후속 황금주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질 무료 방송은 잠시 후 12시에 시작을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좋은 정보위원회 사진 옆에 방송 중 깜빡이고 있는데요. 해당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해 보시면 좋겠네요. 노란톡도 열려져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조은정보위원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0988번으로 좋은 정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한 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주말 푹 쉬시고요. 오늘 내용들 기반으로 해서 다음 주에 꼭 성투 후 저희 수익 보따리 가득 쌓아두고 만나요. 다음 주 토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